똑같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는 제가 시가와 거래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여기에서 아마 각자 그 엑셀 파워 쿼리 제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여기에서 보면 이 종목명을 입력하고요. 여기에서 종목명을 입력하고 이 인증키는 제가 여기다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건데, 데이터 1번가에서 활용 신청을 해야지만 이 인증키가 나올 겁니다. 이 본인 인증키를 여기에 붙여놓고 난 다음에 종목, 제가 예를 들어서 기아라고 하고 데이터를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방금 그 종목을 가져올 거고요. 지금 제가 현대차로 가져왔죠. 이 현대차에 해당하는 엑셀 파워 쿼리를 데이터 1번가에서 오픈 API 정보를 가져올 거고요. 그 정보를 크롤링하고 난 다음에 여기 데이터도 가져오고, 똑같이 피벗 차트니까 피벗도 가져오고 피벗 차트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아에 해당하는, 여기 현대차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가져왔죠. 기아차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거는 아마 템플릿 드렸을 때는 여기 없었을 건데, 어쨌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까지를 교육할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 1번가에서 활용 신청을 해서 오픈 API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포스팅, 이제 강의 신청 포스팅 했을 때 미리 조금 활용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만약에 활용 신청을 안 했으면 아마 활용 신청이 보통 빠르면 뭐 바로 되는 종목도 있고, 어떨 때는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하루 내지 이틀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마 바로 따라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데이터 1번가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오픈 API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파워쿼리 웹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 1번가에서 우선 활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 데이터 1번가에서 주식을 검색하면 여기 오픈 AP라고 뜰 거거든요. 거기에서 주식 시세 정보라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거기에 활용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공하는 주소를 바탕으로 실제로 API 안에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엑셀 파워쿼리에서 웹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가공하고요. 방금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하는 것까지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제가 실습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어떻게 방금 API 주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데이터 1번가에서 주식 시세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봤더니, 여기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그 정보 URL 주소 안에서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과 뒤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이 물음표 앞에서 이제 해당하는 주소는 바뀌지 않는 주소라고 그랬죠. 여기 해당하는 이 주소가 있고요. 이 물음표 뒤에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변수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호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이제 정보들 제가 설명드리면, 이 변수에서 서비스 키는 각자 데이터 1번가에서 제공하는 본인 인증키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 인증키는 가입 신청하셔야지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num of rows에서 여기는 이제 한 페이지당 호출할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넘버는 1 돼 있죠. 페이지 번호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페이지를 제가 호출할 건데 이 페이지 안에는 10,000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이제 주식 시세 정보에서 10,000개의 정보를 그대로 호출해서 가져올 거고요. 만약에 제가 페이지 넘버를 2로 하고 num of rows를 만으로 하면 이제 2페이지에 해당하는 10,000개 정보. 방금 1페이지에 10,000개면 1번부터 10,000개까지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 페이지 넘버를 2로 바꾸면 10,001부터 20,000까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페이지 3 하면 이제 3에 해당하는 정보들. 3,001부터, 아니죠. 3만, 그렇죠. 3,001부터 40,000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죠. 그렇게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변수는 이렇게 활용하고요. 다음에 여기 기타 변수들을 활용하면 여기에 맞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종목명에 해당하는 변수만 하나 더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시세 URL 주소 간단히 설명드렸고, 제가 실습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이 페이지 넘버를 계속 바꾼다고 설명드렸잖아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한 번에 10,000개가 데이터가 안 되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만약에 오래된 정보를 많이 가져온다고 할 때는 아마 10,000개가 아니라 20,000개, 30,000개. 아까 전에 제가 KRX에서 직접 가져올 때도 데이터가 10,000개가 넘었잖아요. 세 가지 종목만 가져오는데도 데이터가 10,000개가 넘으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면 10,000개가 아니라 10만 개도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페이지 넘버를 계속 1, 2, 3, 4, 5에서 10까지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제 페이지 넘버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얘를 매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동적으로 변할 때는 매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활용할 거고요. 이 매개 변수는 제가 실습을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파워쿼리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야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테이블 기능은 메뉴에서 삽입해서 표 또는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표 만들기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위에 헤더가 있으면 여기는 제가 지역과 URL이라는 헤더가 있었는데 여기 헤더가 있으면 머리글 포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범위가 색이 바뀌면서 테이블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기능 활용해야 되고요. 다음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카페 활용하실 때 혹시나 처음 보시면 활용을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일단 채팅창에는 아무 남겨드렸고요. 정보 파일 사용할 때는 처음에 파일을 여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안 경고란 창이 뜰 겁니다. 그때 컨텐츠 사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알트 F5 또는 메뉴에서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데 보통은 뜰 겁니다. 그때 웹 컨텐츠 액세스란 창이 뜨면 연결을 선택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정보 수준 창이 뜨면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데이터 일반가에서 활용 신청 안 하셨으면 데이터 일반가 들어가셔서 주식을 선택하고요. 그런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뜰 건데 처음에 아마 전체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오픈 API를 선택하고 여기 주식 시세 정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활용 신청을 클릭하고 이제 입력하는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면 이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이제 신청했을 때는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건수가 제한이 될 겁니다. 1000개에서 10,000개 데이터 호출 건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운영 계정으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운영 계정은 신청을 하면 데이터를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 계정을 신청할 때 이렇게 이런 걸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설명하고 어떤 서비스 하면인지라고 입력하는데 사실 이거는 자동 승인이 돼서 큰 내용의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앞 단계에서 활용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활용 신청 현황에 가셔서 이제 아래 쭉 보시면 본인이 신청한 방금 주식 시세 정보면 주식 시세 정보 메뉴가 있을 겁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 운영 계정 신청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 활용 사례 정보 등록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사진도 그냥 아무 사진 입력하면 바로 자동으로 승인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계정을 신청하셔야지만 이제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활용할 때 일 호출 건수에 제한 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운영 계정 신청까지 활용하고 난 다음에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증키는 마이 페이지에서 인증키 발급 현황에서 여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이 페이지 안에 처음에 아마 뜨시면 인증키가 뜰 거거든요. 그냥 그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 여기 템플릿에서 여기 인증키 여기 입력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1번 감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1번가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각자 아이디 가입하셨으면 로그인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데이터 1번가 검색 데이터.go.kr 들어가시면 데이터 1번가가 나오고 여기에서 저는 주식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주식 검색하면 이런 창이 뜨면서 전체와 오픈 API 떠 있죠. 오픈 API 선택하면 40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고요. 여기 해당하는 정보는 현재 3,3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네요.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이 강의 듣고 활용 신청을 하시면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3,300명 중에 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아마 그 가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 신청을 선택하면 아마 활용 신청을 안 하셨으면 방금 그 입력하는 창이 뜰 건데 입력을 해주시고요. 신청을 했으면 저처럼 이렇게 이미 신청된 데이터입니다. 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각자 여기 주식 정보 선택했으면 이런 창이 뜰 건데 이런 창에서 여기 참고 문서에서 이런 창이 이제 워드 파일이 있죠. 선택을 해서 열어보시면 각자 뜰 거 저장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아직 복잡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어떤 데이터 일반과 정보도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건데 아주 사실 제가 간단하게 할 때는 여기 주식 시세 있으면 미리 보기 선택해서 여기에서 미리 보기 선택하면 이렇게 뜬다고 그랬죠. 뜨고 난 다음에 이걸 그냥 복사해서 엑셀 파워 쿼리로 바로 활용하라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제가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이제 진짜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참고 문서를 열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설명을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 설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워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공공 데이터 오픈 API 활용 가이드라고 해서 저는 주식 시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있죠. 이 모든 이제 데이터 입원가에 해당하는 오픈 API는 이런 첨부 문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고요. 설명들도.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다른 데이터를 활용할 때도 아마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 명세와 뭐 에러 코드 정리되어 있는데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 주식 시세에 해당하는 정보들 볼 거니까 여기 주식 시세 상세 기능 명세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한번 내려가서 보면 뭐 이런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4페이지 보면 주식 시세 상세 기능 명세서 이제 각자 필요한 이제 메뉴만 체크하면 되니까 저희는 오늘 주식 시세만 보는 거니까 주식 시세 상세 기능 명세서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가 쭉 나오거든요. 여기 콜백 URL에서 이제 여기가 방금 제일 첫 번째 하는 헤드 URL, 리퀘스트 URL 중에 가장 첫 번째 여기 앞에 이제 물음표 앞에 있는 정보들이죠. 항상 물음표를 기점으로 제가 앞과 뒤를 살펴봐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물음표 앞에 해당하는 주소고 이제 뒤에 변수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 111 되어 있죠. 111 되어 있고 뒤에는 000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 잘 보면 항목 구문에서 1과 0으로 되어 있죠. 필수는 1이고 옵션은 0이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항목 구분에서 1과 0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1은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얘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1일 때도 없어도 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1이 되어 있어도 없어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리절트 타입에서 얘가 JSON이냐 XML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없어도 사실 호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방금 제가 여기 미리 보기에서 확인 누르고 방금 미리 보기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샘플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과 뒤를 살펴봐라 그랬잖아요. 제 물음표를 기점으로 여기 첫 번째 서비스 키에서 는 해서 각자 본인의 인증 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 키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워드에서는 지금 넘버 오브 로스와 페이지 넘버 리저트 타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서비스 키만 입력해도 사실 스크롤링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110 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대부분은 1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필요한 경우니까 잘 쓰면 좋긴 한데 이렇게 1과 0 문자를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서비스 키와 넘버 오브 로스, 페이지 넘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페이지 번호와 한 페이지의 별가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방금 처음 설명드릴 때 그 URL 주소 설명드렸고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넘버 오브 로우가 제가 해보니까 10,000개까지는 한 번에 호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1부터 10,000까지만 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만이 아니라 500을 했으면 500개만 호출되고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이렇게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보들은 어떤 건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 나중에 BASDT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기준 일자다 라고 해서 샘플로 2022년 9월 19일로 하면 2022년 9월 19일에 해당하는 정보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 일자 begin BASDT 하면 기준 일자 end 기준 일자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준 일자가 검색보다 크거나 같은 거 검색보다 작은 거 이 설명들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런 정보들이 변수로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할 거는 제가 오늘 할 거는 여기 종목명을 할 거고요. 이 종목명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종목 방금 제가 현대차를 검색했을 때 현대차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올 거고 다음에 뭐 기아를 했을 때 기아를 가져올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필요한 설명드릴 때 필요한 변수는 이 종목명 그리고 여기 넘버 오브 로스와 페이지 넘버 이렇게 변수를 활용해서 가져올 거고 앞으로 데이터 1번가에서 이제 체크할 때는 다 동일합니다. 여기 어떤 요청이 필요한 건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지금 저는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 이 종목명을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 잘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like 이 종목명을 가져와야지만 호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종목명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난 이거 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또 제일 아래 보시면 여기 샘플로 남겨둔 거 있거든요. 요청 메시지. 만약에 이 샘플로 남겼을 때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라고 해서 샘플 남겨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하나 창 열고 붙여 넣어도 데이터가 호출되면서 방금 그 샘플 정보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사실 여기 인증키를 입력 안 했으니까 샘플 데이터만 들고 온 거고요. 이 샘플 정보들 이렇게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 본인 인증키만 입력을 하면 그대로 들고 올 수가 있겠죠. 넘버 오브 로스에서 하나만 호출했으니까 하나만 들고 온 거고 이걸 만약에 10개 하면 10개로 가져올 건데 제가 지금 서비스 키, 인증키를 등록 안 했으니까 이런 에러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를 바꾸면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한번 확인해 봤던 게 여기 있죠. 종목명이 검색함을 포함하는 데이터 검색. 여기에 해당하는 like, it, ms, nm 이 변수를 가져올 거고 다음에 페이지 넘버
넘버 오브 로스, 그리고 서비스 키, 이 변수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크롤링 할 겁니다. 이제 그 크롤링 할 게 저는 여기 엑셀 파워 쿼리 방금 템플릿 안에다가 미리 담아놨습니다. 여기 복잡하지만 여기 잘 보면 똑같이 여기 물음표를 잘 안 보실 텐데 워드 파일 하나 열어서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물음표를 기점으로 서비스 키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각자 본인의 서비스 키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엔드 키, 그리고 엔드 키 변수들을 연결해놨죠. 이렇게 해서 저는 방금 필요한 거 서비스 키 하나 가져왔고, 다음에 넘버 오브 로스에서 5,000개 호출했고, 페이지 넘버 가져왔고, like srtn 코드라고 해서 저는 아예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종목명이 아니라 종목 코드 000270이라고 하는 종목 코드가 기아차였거든요. 사실 종목명을 가져와도 되는데 이 종목명을 입력할 때 이게 만약에 실수로 기아차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종목명으로 가져왔을 때는 제대로 호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숫자는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이제 실수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코드를 기점으로 데이터를 호출할 거고요. 그러면 이 코드는 어디서 보냐라고 하면 제가 이 마스터 시트 안에 지금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면 마스터 시트 안에 이 해당하는 종목명을 다 넣어드렸고요. 이 종목명 해당하는 코드가 2,805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단축 코드와 한글 종목명을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KRX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KRX를 닫았는데 다시 KRX로 한국거래소 들어가서 여기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들어가서 기본 통계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주식에서 종목 정보 여기 선택하고 종목 기본 종목 선택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표준 코드, 단축 코드, 한글 종목명, 한글 종목 양명 해서 이 정보들을 제가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마스터 시트 안에 넣어둔 거고요. 혹시나 다음에 나는 다시 활용하고 싶, 왜냐면 이제 코드가 계속 업데이트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상장되면 여기 추가가 될 거니까. 뭐 한두 개면 그냥 검색해서 추가해도 되긴 한데, 여기 KLX 들어가서 기본 통계에서 종목 정보, 이제 주식에서 종목 정보 안에 전 종목, 기본 종목, 여기 하시면 되고, 만약 채권이면 채권, 뭐 ETF면 ETF 등등, 등 뭐 정보들 다 여기 종목 정보들 들어가 있으니까, 뭐 ETF면 여기 안에도 기본 정보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들 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종목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종목명을 하면 CJ를 한글로 CJ 하면 또 호출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종목명을 입력해야 돼서 저는 오늘 단축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호출을 할 거라서 여기 변수에서 like srtn cd 이제 코드 우리 데이터 1번가에서 보면 코드가 여기 되어 있죠. like srtn cd 이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코드와 페이지 넘버, 넘버 오브 서비스 키 요 네 가지를 바탕으로 저는 데이터를 호출할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져왔고 혹시나 지금 나 이거 따라하는 거 좀 힘들다라고 할 때 제가 여기 채팅창에 남겨드릴 거거든요. 여기에서 활용 신청을 혹시나 하셨으면 본인 인증키만 바꿔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인증키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남겨드렸으니까 여기 제가 이 URL 주소에서 인증키만 바꿔서 본인 인증키만 바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일단 한번 샘플로 방금 제가 이 URL 주소 만들어 놓은 거 이 URL 주소가 방금 여기 해당하는 변수 제가 원하는 변수 서비스 키와 넘버 오브 페이지 넘버인 건 알았고 그리고 마지막 코드는 여기 해당하는 기아차 코드를 제가 여기 마스터 시트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면 해당하는 기아차에 해당하는 주소들이 담겨져 있겠죠. 이거를 한번 복사하고 난 다음에 진짜 가지고 있는지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호출될 건데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한 번에 가져오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제가 한 50개 넘버 오브 로스만 50으로 수정하고 엔터를 하면 지금 50개 데이터 기아에 해당하는 50개 정보들이 호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4년 4월 19일, 4월 18일, 4월 17일 쭉쭉쭉 해서 50개 정보들이 호출되어 있고 4월 22일까지 해서 50개의 정보들을 제가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제대로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엑셀에서 가져와 봐야겠죠. 나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가져오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일단은 50개만 샘플로 가져올게요. 이거 복사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웹
선택하면 URL 나오는데 방금 이 URL 주소를 제가 그대로 붙여넣고 확인을 누르면 엑셀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에서 클릭만 누르면 데이터를 바로 호출할 수가 있겠죠. 이게 탐색창, 미리 보기 창 뜨고 여기에서 바디를 눌러줘야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바디 선택하고 데이터 변환. 이게 헤더는 제 해당하는 담겨져 있는 정보들이 남겨져 있는 거고 여기는 노멀 서비스 이상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뭔가 에러 창이 뜰 거고요. 데이터는 어쨌든 바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 선택을 하고 이제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아이템즈 안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1070개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제 샘플로 50개만 데이터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테이블 선택하면 지금 해당하는 코드, 기하에 해당하는 50개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고 수가 있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까 설명했던 지금 형식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ABC로 되어 있을 텐데 얘는 자동으로 가져오면서 형식이 변경됐고요. 혹시나 형식이 변경 안 됐으면 해당하는 여기 CLPR부터 선택해서 전체 Shift 선택하고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하면 얘가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로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노드를 선택하면 이 데이터가 그대로 엑셀로 가져올 겁니다. 지금 제가 샘플도 50개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50개만 가져올 게 아니죠. 한 번에 데이터를 만약에 1000개면 1000개, 만 개면 만 개 데이터를 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바꿀 거는 일단 여기 넘버 오브 로를 만 개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1000개만 한번 하고 다음에 페이지 넘버가 1이 아니라 여기 두 번째에서는 페이지 넘버가 2로 돼야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에서는 넘버 오브 로가 1000이고 페이지 넘버가 1이니까 1부터 1000개를 호출하는 거고요. 여기 페이지 2가 되면 얘는 1001부터 2000까지 호출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넘버를 3으로 바꿨을 때는 그럼 얘는 여기 1, 2, 3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얘는 2001부터 3000까지가 호출되는 거죠. 이렇게 페이지 넘버를 1, 2, 3으로 바꿔서 얘를 주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름을 URL이라고 하고 여기를 드래그하고 난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T 또는 삽입에서 표를 선택하면 표 만들기가 나오죠. 이 머리글 포함, 머리글이 있으니까 포함하고 확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하면 똑같이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페이지가 1, 2, 3 이렇게 URL 주소가 세 가지로 하면서 각각 데이터가 담겨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걸 1, 2, 3 한 번에 가져올 때는 제가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매개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면 그냥 샘플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걸 계속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샘플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여기 주소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에서 새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현재 값에다가 매개 변수 방금 여기 복사한 거를 붙여넣고 확인을 선택하면 매개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개 변수 해당하는 주소는 아까 첫 번째 복사한 샘플 주소고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하면 이렇게 웹에서 나오는데 아까 우리 첫 번째에서는 여기다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호출을 했잖아요. 근데 URL에서 매개 변수 선택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1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하면 이제 방금 우리가 입력한 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이제 이 매개 변수는 한마디로 샘플로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1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져올 거고요. 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미리 보기 창이 떴으면 아까 전에 헤더와 바디 있었죠. 여기서 바디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해당하는 정보들 가져올 거고요. 이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얘를 바디에서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 해서 매개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 저는 매개 변수 함수로 하고 확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매개 변수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로 호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개 변수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개 변수 함수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에서 방금 페이지 넘버 1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져올 거고 페이지 넘버 2에 해당하는 정보, 페이지 넘버 3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각각 정보들을 다 가져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개의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서 URL을 선택하고 열 추가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매개 변수 함수를 선택하고 URL
여기 URL에 해당하는 거죠. URL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그냥 계속 선택해 주시고 개인정보 수정이라는 창이 뜨면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크롤링이 될 거고요. 해당하는 정보들이 각각 담겨져 있으면 호출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봤을 때 1050개였나? 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페이지 1, 2, 3 했는데 아마 3번은 호출이 안 됐을 거고 1번, 2번만 호출이 됐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자, 보면 1070개 들어가 있죠. 자, 1번에 1000개 들어가 있고 2번에 1000개 들어가 있으면 3번에는 여기 토탈 카운트에서 0 돼 있죠. 지금 107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첫 번째 1000개 들어가 있을 거고 두 번째도 70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 제가 한 번에 호출하는 게 1000개로 아까 변수였을 때 넘버 오브 로스를 1000개로 호출했기 때문에 1000개, 여기 두 번째는 70개, 마지막에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서 여기를 일단은 펼쳐 주시고 난 다음에 원래 열 이름을 겹투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 보면 테이블 돼 있는데 여기는 빵으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호출이 안 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빈 항목을 제거 선택하면 방금 앞에는 여기 데이터가 있었는데 빈 항목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펼칠 수가 있죠. 아까 첫 번째는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테이블 보면 미리 보기 일단 데이터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연두색 보면 이 연두색은 한 번 더 데이터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표 안에 데이터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공란이니까 얘가 펼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방금 여기서 빈 항목을 제거하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펼칠 수가 있죠. 이렇게 펼치면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장할 수가 있고 확인 선택하고 다시 한 번 더 양갈래 학습표 선택하면 데이터를 펼칠 수가 있는데 여기 확인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기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담겨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잘 보면 여기서는 지금 해당하는 정보들이 지금 왼쪽에 다 담겨져 있어서 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Shift 누르고 전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하면 한 번에 데이터가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CLPR, VS, 뭐 FLT, RT 이렇게 돼 있는 거, 영어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면 방금 우리 여기 보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방금 데이터 1번가에서 오픈 API 활용자 가이드 여기 열어보면 여기에 호출하는 정보들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여기 MKT, CTG 하면 시장 구분 여기 코스닥인지 나와 있고 여기 DPR이면 종가, VS면 대비, 여기 FALT, RT면 등락률 이런 식으로 다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잠깐 옆에 띄워두고 여기다가 CLPR이면 얘는 종가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얘를 이름 수정할 수 있으니까 VS면 대비로 되어 있고 FLTRT면 얘는 등락률이고 다음에 MKP면 더블 클릭해서 얘는 시가고 HIPR이면 얘는 고가 LOPR이면 아마 로 프라이스겠죠. 저가 다음에 여기 TRPU면 거래량 다음에 TRPRC면 거래 금액이겠죠. 네, 거래 대금 다음에 LS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상장 주식수 그리고 MRKT to AMT는 시가총액 이렇게 이름을 수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홈에서 닫기 및 로드 하면 여기 해당하는 정보들이 한 번에 다 호출될 겁니다. 호출되면서 1000개, 1070개 아까 1070개 담겨져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표 2에 가면 여기에 우리 기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호출했으니까 1070개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져왔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는 피벗 차트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벗 차트에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피벗 차트가 뜨고 제가 일자를 수정 안 하긴 했는데 여기 BSDT가 일자입니다. 제 피벗 차트 그릴 때 제가 항상 시계열로 그릴 때는 일자가 여기 축으로 가게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가 그리고 거래량을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다시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혼합을 하고 거래 시가를 보조축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시가를 꺾은 선으로 하고 거래량을 막대 차트로 해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되고 좀 더 이쁘게 범례 서식에서 범례 위치는 위로 그리고 이 필요 없는 거는 각 필드 차트에서 모든 필드 숨기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피벗 차트는 가져왔고요.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를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호출한 것까지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한 번에 기아차는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제가 기아차 코드로 여기 매개 변수에다 담아뒀으니까. 근데 앞으로 다른 거 나는 현대차도 보고 싶고 삼성전자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한 번에 기아만 가져왔으니까 수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 잘 보면 여기 있는 코드만 바꾸면 되겠죠. 이 000270이 기아인데 현대차면 현대차에 해당하는 코드, 다음에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코드만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종목이라고 하고 종목을 현대차, 여기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종목 코드라고 하고 여기는 해당하는 종목 코드만 가져오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 한국거래소에서 종목 정보 안에 이 종목들이 다 담겨져 있고 제가 그 템플릿에 담겨드렸지만 미리 저는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다 잘 보이는 데 두고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코드만 가져오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걸 가져올 건데 이거를 이제 함수를 활용할 때 M365면 xlookup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xlookup이라는 함수를 하면 우리 보통 많이 하는 게 vlookup이잖아요. vlookup은 여기 기준점을 바탕으로 몇 번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종목 코드, 종목명 삼성전자인데 여기 삼성전자를 찾을 때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는 vlookup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 M36에서는 이렇게 x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고 찾을 값, 그리고 찾을 범위, 그리고 가져올 범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데 M365 버전이 아니면 xlookup이라는 함수가 쓸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인덱스 함수를 씁니다. 인덱스 함수 써서 그 어레이는 가져올 범위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단축 코드 가져올 거니까 이 KR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row of number는 이제 어느 행에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매치 함수를 써서 매치를 하고 다음에 우리 종목명 여기 선택하고 콤마 그리고 여기 어느 범위에 있느냐라고 할 때 M열을 선택하고 다음에 여기 보면 보다 작음, 정확히 일치, 보다 큼 돼 있죠. 0을 선택하고 가로 닫아주고 난 다음에 콤마 하면 그 다음에는 컬럼 넘어거든요. 어느 열에 있느냐. 여기 열은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1로 하고 닫아주면 이렇게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 M365 쓰실 때는 그냥 X루커 함수 그냥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종목 찾을 종목, 다음에 찾을 범위, 가져올 범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손쉽게 X루커 함수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고 다음에 M365가 아니면 X루커 함수가 못 쓰니까 인덱스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옆으로 가져와서 얘를 다시 vlookup으로 아무래도 vlookup 함수가 친숙하니까 이렇게 vlookup 찾을 값, 찾을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위치에 있고 정확한 위치 이렇게 뭐 함수는 뭐 원하시는 함수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 함수를 써서 이제 수정을 할 거거든요. 이제 함수를 쓸 때 는하고 텍스트는 항상 이렇게 양 끝에 쌍따옴표로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 끝에 는하고 따옴표, 쌍따옴표 입력하고 다음에 우리 여기 코드명 는까지 하고 따옴표 하고 난 다음에 엔드키 연결하고 뒤에 있는 코드 이름 지우고 여기 종목 코드 이렇게 해서 D2를 절대값 F4를 하면 이렇게 앞에 달러 표시가 붙거든요.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변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2 이거 그대로 함수 그대로 내려주면 이렇게 D2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워드 열어서 주면 여기 지금 코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페이지 넘버 1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여기 또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잘 보면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페이지 1 또 복사하고 또 여기도 페이지 1 복사하고 여기도 페이지 1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수식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2, 3으로 해서 여기도 똑같이 앞에 싼 따옴표 하나 입력하고 엔드키하고 여기 앞에 1번 입력하고 다시 여기 앞에 숫자로 하드코딩한 1을 지우고 이렇게 해서 바꿔놓겠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페이지 넘버 사이에 BO 이 숫자 들어가 있고 다시 엔드키 연결되어 있고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수식 복사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드에서 붙여보면 페이지 넘버 3 되어 있죠. 엔드키 잘 되어 있고 코드 들어가 있고 여기 삼성전자 이제 바꾸면 여기 맞춰서 코드가 변경될 거고요. 현대차 입력하면 현대차에 해당하는 코드가 바뀌고 여기도 똑같이 현대차가 005380 되어 있죠. 제가 그대로 붙여넣어서 005380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코드가 바뀔 거고요. 여기에서 새로 고침만 누르면 해당하는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여기 피벗들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여기 표 2에 지금 기아가 아니라 로딩이 되면서 현대차 정보가 들어왔죠. 현대차 정보가 들어왔고 여기도 지금 피벗이 업데이트를 우클릭해서 새로 고침하면 현대차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바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새로 고침을 한번 눌렀을 때 여기 표2에서는 표2라고 하면 여기서는 정보가 현대차가 들어왔지만 제가 여기 피벗에서는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넣어서 업데이트를 해줬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고 한 번에 그냥 데이터, 엑셀, 파워쿼리가 가져온 테이블도 업데이트하고 피벗 차트도 업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표2 이 데이터에서 우클릭 선택하고
잠시만요. 여기서 속성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얘가 테이블도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피벗도 업데이트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샘플로 이번에는 현대차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기아로 한번 해볼게요. 기아로 하고 난 다음에 이 차트도 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도 가져올 거고 다음에 피벗도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방금 장단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는데 방금 이렇게 선택을 하면 쿼리가 한번 업데이트하고 차트는 지금 업데이트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순서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잘 보면 여기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을 체크 해제했잖아요. 이 의미가 다른 작업, 기존에는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을 선택했으면 이제 다른 작업하면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은 체크 해제하니까 그러면 얘가 업데이트 될 때는 그 다음 단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이 하나만 있을 때는 얘가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피벗 업데이트하고 피벗 차트까지 업데이트가 되는데 한 번에 컬이를 한 번에 컬이가 6개까지 가능하거든요. 한 번에 6개를 업데이트할 때는 그러면 나는 동시에 6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 있다가 또 다음에 또 하나 있다가 또 하나 있다가 또 하나 있다가 또 하나 있다. 그럼 속도가 많이 늦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이렇게 쿼리 하나만 호출할 때는 방금처럼 여기 속성에서 얘를 체크 해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나는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가지고 싶다. 이렇게 병렬로 이제 쿼리를 구성할 때는 그거를 하는 게 속도 면에서는 조금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방금 미리 그 제 카페에는 이 템플릿에다가 넣어 드렸고요. 여기서 이 종목을 업데이트하면 여기 뭐 이것도 뭐 큰 건 아닌데 만약에 나는 이 종목명이 혹시나 나도 잘못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나 리본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검사 선택하고 이거를 목록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원본을 선택하고 저는 여기 마스터에 있거든요. 각자 여기 저장한 거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제일 아래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이제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서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방금 아까 했던 것처럼 뭐 XLOOKUP을 써서 함수를 쓰던가 VLOOKUP을 써서 또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써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고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 이제 저는 업데이트 되면서 여기 차트 피벗도 가져오고 피벗 차트. 제가 여기 피벗 차트에 해당하는 이 색깔이나 이렇게 그래프 표들 제가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아마 조건부 서식 제 교육 많이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렇게 지금 거래량 5월 1일 날에는 거래량이 많았네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피벗에서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아래 화살표 선택하면 여기 시가 여기 버튼에서 이렇게 아래 화살표가 떴을 때 선택하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에서 원하시는 색깔 이렇게 하면 높은 거는 빨간색, 낮은 거는 초록색 여기 뭐 이렇게 하면 높은 거는 빨간색, 낮은 거는 파란색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거래량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 선택해서 여기 데이터 막대에서 이렇게 하면 거래량이 많으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더 많은 때가 아마 있었던 여기 너무 많았네. 뭐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이거를 제가 그러면 조금 범위를 줄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도 좀 변하면서 거래량도 때가 좀 많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조금 서식해서 색조로 해서 넣으면 이렇게 색깔도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템플릿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카페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